지난 9월 중국 베이징에 세계에서는 5번째, 아시아에서는 3번째로 유니버셜 베이징 리조트가 개장했습니다. 흔히 유니버셜 스튜디오라고도 부르는 유니버셜 파크 앤 리조트는 미국의 영화사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지적 재산권을 활용한 테마파크입니다. 쥬라기 공원, 해리포터, 슈퍼배드의 미니언 등 모두에게 익숙한 콘텐츠로 가득 찬 이곳에서 하루가 말 그대로 순삭되는 경험 많은 분들이 해보셨을 텐데요. 베이징에서도 인기가 폭발했습니다. 9월 14일 자정에 개장일 입장권 예매가 시작되자 순식간에 매진되며 예매 사이트가 먹통이 되더니 중추절 연휴였던 9월 20일에 개장한 이후 단숨에 베이징 최고의 관광지 반열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사실 지난 2016년 문을 연 상하이 디즈니랜드의 사례를 보면 베이징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인기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요. 아이러니한 점은 현재 중국인들의 반미 감정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2018년부터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시작되자 양국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중국에서는 금강천, 장진호, 압록강을 건너다 등 항미원조 전쟁을 소재로 한 각종 영화와 드라마가 활발하게 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항미원조란 미국에 대항하여 북한을 돕는다라는 뜻으로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전쟁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한국전쟁을 다룬 이들의 작품에 한국인은 없습니다. 오로지 미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는 중공군의 영웅적 면모만이 부각될 뿐이죠. 이렇게 강한 애국주의적 색채가 묻어나는 반미 작품들은 현재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함경도 장진호에서 미군과 중공군이 벌였던 전투를 다룬 영화 장진호는 중국 내 수입만으로 올해 전 세계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영화에 대한 중국 내부의 평가를 한번 볼까요? 위대한 항미원조 정신은 귀중한 정신적 자산이며 중국 인민과 중화민족이 모든 어려움과 위험을 극복하여 강력한 적을 이기도록 격려할 것이다. 중국의 관영 매체 신화사의 평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미국을 향한 대결 의지를 불태우면서도 미국 자본주의의 집약체인 테마파크에서는 마음도 지갑도 활짝 열어젖히는 중국인들, 이 모순적인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먼저 양국의 관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펴봅시다. 중국은 고대부터 지속되었던 국가인 반면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패권을 갖고 강대국으로 부상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제국주의 시대에 중국이 서방의 침탈을 받기는 했지만 그 주체는 영국, 프랑스, 독일을 위시한 유럽 세력이었습니다. 오히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중일전쟁에 중국 지원국으로 참여하였는데요. 중국을 침략했던 일본의 항복을 이끌어내면서 중국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냉전으로 소련을 견제했던 미국은 중국과 소련의 국경 분쟁이 심각해지자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20세기 후반에 걸쳐 중국의 자본화와 경제적 성장을 도왔습니다. 당시 중국은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 포위되어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마오쩌둥은 미국 닉슨 행정부에서 내민 손을 잡았습니다. 1971년 미국의 안보부 장관인 헨리 키신저가 베이징을 극비리에 방문하여 저우얼라이와 함께 회담을 가졌고 1972년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여 마오쩌둥과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로 양국의 관계는 더욱 좋아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과학기술, 문화예술, 무역 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협력하기 시작했으며 1979년에는 미국이 마침내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의 국교를 수립합니다. 오랜 냉전 종식 이후에도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원만히 유지되었습니다. 중국인들의 반미 감정이 고조된 것은 중국이 미국을 위협하는 강대국으로 부상하기 시작한 90년대부터였습니다. 중국이 세계 무대에 본격적으로 들어서자 중국의 급부상을 불편한 시각으로 보는 현상이 확산되었고 중국에서도 그에 대한 반응으로 서구의 압박을 불편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던 중 중국인들의 반미 감정을 폭발시킨 사건은 1999년에 일어납니다. 미국의 전투기가 유고슬라비아 소재의 중국 대사관을 폭격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하였고 미국은 오인 폭격이었다고 밝혔지만 중국에서는 미국이 고의로 조준 폭격을 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사건으로 중국인들은 크게 분노하며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당시에 중국에는 영어 배우기 열풍이 불었습니다. 개혁 개방 이후 중국 경제의 대외 비중이 높아지면서 외국인과의 접촉이 빈번해지고 인터넷이 보급됨에 따른 현상이었는데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유치와 세계무역기구 가입에 힘입어 영어는 더욱 빠른 속도로 중국의 제1외국어로서의 저변을 넓혀가게 됩니다. 이후 중국과 미국이 다시 부딪히기 시작한 것은 2012년에 시진핑이 공산당 총서기에 선출된 이후입니다.
시진핑은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의미하는 중국몽을 실현하겠다고 나서면서 대팽창적 정책들을 많이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역과 영역을 불문하고 미국과 충돌하는 일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미 감정이 폭발적으로 확산된 것은 일명 관세 전쟁이 시작되면서부터였습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2018년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을 기점으로 양국이 서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며 갈등이 고조되었습니다. 이것이 환율 전쟁과 기술 전쟁으로까지 번지자 두 나라 사이는 더욱 회복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단순히 경제적 이득과 관련된 것일 뿐만 아니라 향후 패권을 누가 쥐는지의 문제까지 이어지는 패권 전쟁의 일부였습니다. 중화민족의 부흥을 꿈꾸는 중국과 최고 패권국의 자리를 지키려는 미국은 서로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이 미국계 테마파크를 계속 찾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중국의 영화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분이베어, 서유기 대성귀래 등 중국산 애니메이션이 인기를 끌기 시작한 것은 2010년대 중반이고요. 중국 최초의 SF 영화 유랑지구는 2019년에 개봉했습니다. 할리우드 영화의 대체제가 딱히 없던 상황에서 중국인들은 미국 콘텐츠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 콘텐츠에 대한 추억과 향수가 중국인들의 발걸음을 미국계 테마파크로 이끌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외교적 갈등으로 인한 반미 정서도 미국의 강력한 소프트 파워 앞에서는 무력해지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토록 강력한 문화의 힘, 잘 활용한다면 오히려 양국 관계 개선의 실마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